전자전달계의 두 가지 종류. 전자전달계는 세포 내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연쇄적인 산화와 환원 반응을 거치면서 ATP 에너지 등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전자전달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포 호흡의 과정에서 ATP와 물을 생산하는 과정이 있고, 둘째로 광합성의 과정에서 ATP와 NADPH를 생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세포 호흡의 전자전달계와 광합성의 전자전달계는 서로 유사하면서 또한 다릅니다. 세포 호흡에서 생성되는 ATP는 동식물의 활동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광합성에서 생성되는 ATP는 포도당 합성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세포호흡에서 전자전달계입니다. 세포호흡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전자전달계는 동식물이 섭취한 유기물 주로 포도당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 NADH, FADH2를 이용하여 ATP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발생하며, 전자를 주는 공여체는 해당 과정과 구연산으로에서 생성된 NADH, FADH2가 있고, 여기서 나온 전자가 전자수용체인 산소를 통해 들어가며, 이때 산소는 양성자와 결합하여 물을 생성합니다. NADH 한 분자당 약 2.5분자의 ATP가 생성되고, FADH2 한 분자당 약 1.5분자의 ATP가 생성됩니다. 세포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10개의 NADH와 2개의 FADH2가 전자전달계에서 사용되므로, 전자전달계에서는 대략 28개의 ATP가 생성됩니다. 세포호흡의 전자전달계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박혀있는 4개의 단백질 복합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복합체 1은 NADH 탈수소요소 복합체입니다. 이곳에서는 NADH가 전자를 내놓고 NAD+로 산화되는 곳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양성자는 막사이 공간으로 양성자 펌프를 통해 이동합니다. 전자는 전자전달계를 이동합니다. 복합체 2는 숙신산 탈수소요소 복합체입니다. 이곳에서는 FADH2가 전자를 내놓고 FAD로 산화되는 곳입니다. 복합체 1보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펌핑 양성자 펌프하지는 못합니다. 복합체 3는 사이토크롬 BC1 복합체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리균은 코엔자임 Q로부터 전자를 받아 사이토크롬 C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추출하여 수소이온을 양성자 펌프합니다. 복합체 4는 사이토크롬 C 산화효소 복합체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이토크롬 C로부터 전자를 받아 최종 전자수용체인 산소에게 전달합니다. 산소는 전자를 받아 수소이온과 결합해 물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수소이온을 양성자 펌프합니다. 복합체 1에서 4까지의 과정은 전자를 복합체로 이동시키며, 또한 양성자를 막사이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전자를 받은 전자수용체인 산소가 물로 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위치하고 있는 ATP 합성 요소는 복합체들에게서 발생했던 막사이 공간에 존재하는 양성자를 내막으로 이동시키며 얻는 양성자 구배 에너지를 이용하여 ADP를 인산화시키고, 이를 통해 ATP를 지속적으로 생산합니다. NADH는 1, 3, 4의 복합체에서 총 3번 수소이온을 퍼올리지만 FADH2는 3, 4의 복합체에서 총 2번만 수소이온을 퍼올리기 때문에 NADH가 더 많은 ATP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소이온은 ADP를 ATP로 전환시키는 농도기울기 즉 구배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광합성에서 전자전달계입니다. 광합성의 전자전달계는 엽록체 내 틸라코이드막의 명반응 단계에서 일어나며, 전자의 흐름 방식에 따라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이는 식물의 안반응 켈빈회로에서 필요한 ATP와 NADPH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 두 경로를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로서 전자가 물에서 시작하여 NADP로 전달되는 직선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서는 관계2 P680과 관계1 P702 모두 참여합니다. 전자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이
광분해 및 전자 발생에서 관계2에서 전자전달기의 PQ에서 사이토크롬 복합체에서 PC에서 관계원에서 페레독신에서 NADPH 최종 전자수용체가 됩니다. 전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비순환적이라고 하며 물 두 분자가 분해돼서 전자 4개와 수소이온 4개가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하면 결과물로 약 2개의 ATP, 2개의 NADPH, 1개의 산소 분자를 생성합니다. 순환적 광인산화는 전자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특정 구간을 순환합니다. 관계원 P700만 참여합니다. 전자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원에서 나간 전자가 다시 페레독신을 거쳐 사이토크롬 복합체와 관계원으로 돌아옵니다. 물 분자의 분해 없이 오직 1개의 ATP만 생성합니다. 즉, 순환적 광인산화는 NADPH와 산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켈빈으로에서는 NADPH보다 ATP가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ATP를 보충하기 위해 전자를 순환시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만 형성하고 이를 통해 ATP를 추가로 만듭니다. 광합성 명반응의 광인산화에서 ATP 합성 요소를 통해 ADP를 ATP로 만드는 산화적인 산화 과정은 세포호흡과 동일합니다. 다만 수소이온 기울기 형성 방식이나 막을 통과하는 수소이온의 장소와 방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광합성의 안반응인 켈빈회로에서 1개의 포도당을 만들려면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이산화탄소 1분자와 물분자 2개당 6번 작동해야 하고 부족한 ATP 생산을 위해 추가로 6번의 순환적 광인산화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환 광인산화의 12, ATP와 12, NADHP 그리고 비순환 광인산화의 6 ATP를 모두 포함하여 명반응에서 생성된 18 ATP와 12 NADHP 그리고 공기 중 6 CO2가 켈빈회로에서 사용됩니다. 이때 켈빈회로에서는 1개의 포도당이 생산되며 18 ADP와 12 NADP 플러스로 전환산화되어 다시 명반응으로 들어가면서 광합성의 명반응과 안반응은 ATP와 NADPH를 주고받으며 순환합니다. 이렇게 2개의 전자전달계인 세포호흡의 전자전달계와 광합성 중 명반응의 전자전달계를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